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엑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 고급 필터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된 레코드를 일정 기준으로 그룹한 후에 해당 그룹에 포함된 레코드의 합계나 평균 여러 가지 값들을 요약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번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사원별 실적 시트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상단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좀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서 일단 제가 고급 필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어느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축출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여기 그 레이블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필드명을 복제를 해서 위에다 복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예, A 3번 레코드에다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직위가 사원이고 그 다음에 소속 부서가 영업 일부.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행에다 쓰면은 AND 조건, 그러니까 앞에 조건과 두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은 제가 밑으로 살짝 좀 다음 줄인 곳에다 쓴다 그래서 이건 OR 조건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조건 중에 아무 조건이나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조건을 참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번호와 이름 또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 평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썼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제가 좀 다르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보시면 필터 부분에 이 고급 명령이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현재 위치 필터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다 복사를 할 거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러면 목록 범위, 원본의 범위가 어디이며, 그쵸? 그 다음에 그 원본을 어떤 조건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원본을 조건에 맞춰서 축출을 했을 때 결과값을 어디다 넣을 거냐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A3에서부터 어디까지요? J의 몇 번째, 5번째까지 해주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밑에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위치도 제가 그 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잡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 다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필드명도 자동으로 나오면서, 그쵸? 그 필드명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있는 결과값이 이제 축출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조건은 하나, 둘, 세 가지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대로 두시고요. 옆에다가 저와 같이 직위, 그 다음에 소속 부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총 매출액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사원이라고 쓰시고 영업 일부,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이 레이블명을 쓸 때는 조금 전에 위에 거는 저희가 복사를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사실은 직위, 소속 부서 이 타이틀명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가운데 정렬이 돼 있긴 하지만 글자의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총 매출액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 하나 있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도 반드시 공백을 쓰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컴퓨터는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도 실질적으로 조건을 축출하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위, 소속 부서, 매출액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다 조건 범위를 쓸 때는 반드시 레이블명과 동일하게 쓰셔야 된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엔터를 치시는 분도 계시면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한 칸 밀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눌러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직위와 여기 직위는 다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공백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뭐 엄밀히 말하면 이건 두 글자로 인식을 하지만 이거는 몇 글자로, 세 글자로 인식하니까 이것은 조건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명령을 썼는데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쓴 것 같은데
결과값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편집 화면으로 가셔서 뭐 혹시나 이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를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데이터 원본을 아무 곳이나 두시고 고급 누르시고 이번에는 다른 장소에 목록 범위는 똑같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범위로 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사 위치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이 그냥 여기다 한 칸만 딱 찍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어떤가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복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이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값을 따로 빼내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게 고급 필터이다 보시면 되겠고, 같은 행일 때는 AND, 다른 행일 땐 OR 조건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신입사원 그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김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학적인 사람만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이름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름이 김으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김으로 한 다음에 모든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그 별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별표 표시는 문장 전체를 표시를 하는 것이고 물음표 하나는 글자 한자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 한 다음에 이렇게요. 그러면 이름은 뭐 보통 몇 글자니까 세 글자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글자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뭐 이름이 길어버린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별표를 침으로 인해서 성씨가 김씨인 사람만 축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자, 여기서 고급 필터 누르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원본 그대로 돼 있고 조건 범위는 두 개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같은 줄이니까 AND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밑에다가 하나 찍고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김씨이면서 합격인 사람들만, 그러니까 김씨이고 합격인 사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데이터만 화면상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시고 부분합 이야기 버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합이라는 것은 뭐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레코드를 일정한 기준으로 먼저 그룹화한 후에 해당 그룹에 포함된 레코드들의 합계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최빈수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요약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려면 계산하려는 그룹의 필드를 미리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먼저 꼭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아무 곳이나 찍으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정렬을 먼저 누르셔야 합니다. 정렬을 먼저 누르시고 텍스트 예를 들어서 뭐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든지 내림차순 정렬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 소속 부서를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정렬 기준은 소속 부서이고 이거는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영업 1부 그룹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2부, 그 다음에 영업 3부 이렇게 데이터가 소팅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부, 여기까지가 2부, 3부가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룹을 먼저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데이터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뭐가 보이시냐면 부분합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정렬한 그런 그 필드명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아니라 뭘로요? 여기서 소속 부서.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가치 이렇게 여러가지 명령들이 많습니다. 표준, 편차, 분산 여러가지가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와 같이 매출액의 평균을 한번 보여보겠다. 그러면
합계를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름, 소속 부서, 직위명, 수량, 그 다음에 제품명, 수량,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체크가 돼 있죠.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 1부부터 시작해서 2부, 3부의 합계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 전체 합계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왼쪽 화면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룹화 항목들만 화면상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 펼침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다 구현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예제에서 수준 단추 중에 1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1을 클릭을 하면 총합계가 표시가 되고 2를 누르면은 뭐가 되냐면 그 소속 부서에 따른 합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형태가 다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윤곽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윤곽 기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플러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 디스플레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은 어떻게 지우느냐? 부분합은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에서 부분합 대하상자를 눌러서 여기다가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도록 할까요? 그 부분합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합계 수량만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수량의 합계 또는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의 평균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업 1부에 그 수량의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영업 2부, 영업 3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전체 수량의 평균은 15.2다 이렇게 나타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균을 나타내는데 합계까지도 같이 나타내고 싶다 그러실 때는 다시 부분합을 누르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이 해제가 된 상태에서 매출액을 누르시고 합계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합계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 그 메뉴를 눌렀을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양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고 모두 제거를 눌러줬을 때 어떻게 작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항상 먼저 구한 값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나중에 평균을 먼저 위로 올리고 나중에 밑에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그 순서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설명을 드리셨던 부분들은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필드명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정렬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한 이후에 그 정렬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합계와 평균과 최대값과 최소값과 같은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부분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설명드린 것이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관련된 설명이었는데 자동 필터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필드명을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하실 수 있지만 고급 필터라는 것은 조건을 사용자가 직접 같은 줄에 쓰면서 AND 조건으로 완료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조건, 다른 행에다가 서로 다른 줄에 써서 OR 조건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강좌에서는 그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